포뇨라고 하는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에서 되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애니메이션 안에서 봐도 이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쌤들 드시기도 하실 것 같고요. 요 다음 나온 작품이 바람이 분다죠. 근데 이제 남은 두 번을 바람이 분다로 바로 안 가고 다시 돼지, 붉은 돼지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오는데요. 이 포뇨랑 바람이 분다의 그림체 같은 거를 비교하시면 거기 이제 그 바람이 분다는 원래대로 돌아가셨나 이런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 포뇨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하게 좀 다른 그림이 시도되고 있고 그거 자체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마무시한 지금 도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되게 재미있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네버 엔딩 맨이라는 휴먼타리는 이 포뇨로 가는 그 징검다리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카페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그걸 이제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뇨를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인 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그 키키 다음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원령공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원령공주 센가치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성 캐릭터가 되게 이제 극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포용력이 되게 커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 그 다음 버전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이 포뇨의 경우에 쇼스케랑 그 포뇨 자, 물론 이제 주인공은 포뇨고 이게 나름 이제 모든 작품이 미야자키 작품이 복잡한데요. 이게 토토로를 대결하는 어떤 거대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토토로보다 더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이 작가의 목적가에 나왔는데 토토로한테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엄청난 히트를 뭐 일본 안에서는 쳤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는 우쌤도 말씀하시고 제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포뇨를 아주 좋아하시는 친구도 많고 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여기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 있습니다. 많이 갈려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 주인공이 되게 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쇼스케가 이제 당대 최고의 캐릭터로 지금 우리 나무주연상 누구 줘야 될까 고민해야 될 정도로 쇼스케가 등장하면 그 전작의 하울에 비해서는 얼마나 하울이 못났는지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제 미야자키 인터뷰집에 미야자키가 아무래도 5살 이상으로는 훌륭한 남성을 그리는 건 너무 어려워서 최대한 했더니 그게 5세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세의 제 거로 구현돼 있고 이 다음 작품인 바람이 분다가 남자 주인공인데 성인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개봉하게 될 토토로 쌤이 우리 중에 제일 먼저 보시게 되겠네요. 만약에 하신다면. 꼭 스포일러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 영화 같은 거를 우리가 분석할 때 10,000번을 돌려보는데 극장에서 10,000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넷플릭스에 바로 안 풀리니까. 그래서 사전에 많은 스포일러를 갖고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 주인공이 남자 소년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지금 포스터 둘 중에 하나가 남자애로 나오더라고요. 나이는 5살 이상이 설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뭐 다른 예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작가가 자기 작품을 전개할 때 문제의식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국면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전 구간에서 안 풀린 문제를 또 풀려고 세팅이라든지 모티프 비슷하게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새로 개봉될 영화가 그 전작인 우리가 바람이 분달 마지막에 하게 돼가지고 그 사이에 작품이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극장 일본의 어느 극장 앞에 지금 작품이 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그 어마어마시한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지 되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포뉴는 작품의 스타일상으로도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 자체가 남자 주인공으로 지금 막 조정이 들어가고 아시타카보다는 포뇨가 쌤들 이제 비교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텐데요. 아시타카보다도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아시타카는 지금 중재에 바쁜데 포뇨는 자기가 결단을 해가지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포뇨의 그 쇼스케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사모님께서 자기를 그렸구만 이래서 이제 거의 그 미야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신이 당신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되게 특별한 작품인데요. 요거를 이제 보면은 그런데 또 서사적으로 보면 센과 치히로 이렇게 이제 되게 복잡한 서사 여러 가지 뭐 센과 치히로가 림보 체험이지 않습니까? 딥 들어가고
거기도 터널 나오죠. 거기서 기차 타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레이어를 깔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구조같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 쓰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문을 열면 다른 입구가 나온다. 공간도 막 이렇게 조립을 해서 스케일이 되게 큰데, 포녀를 겉으로 보면은 인물도 확 축소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빠 안 등장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들, 포녀 어머니, 아버지 다 따로 사시고, 자식 관심 없고, 그 엄마 되게 무섭고, 아버지 되게 신경질적이고, 그래가지고 가정사가 걔가 이제 힘든 점이 있어요. 그 이제 동생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도 되게 동생이나 그란맘마레나 그 후지모토 역할이 되게 축소되어 있고, 인물들 사이에 뭐 갈등이랄 게 그 토키 할머니랑 솔직히 조금 긴장이 높지만, 그 뭐 할머니랑 5살짜리가 뭐 이렇게 하고도 잘 봉합이 되고, 전 전체가 이 뭔 사건이래 이런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물도 되게 축소되어 있고, 공간도 뭐 바다를 많이 쓰고 요 정도여서 보면 1시간 40분 되어가지고 시간도 좀 많이 당겨 들어온 거죠. 새 작품이 이제 러닝 타임이 몇 분일지도 기대가 되네요. 여기서 여러 가지 지금 세계가 축소된 건가 싶기도 하고, 주인공 나이도 떨어지고 있고, 사랑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고 아는 인여공주고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고 그림 자체도 너무 이렇게 뭐 귀엽죠. 이런 인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야자키가 품은 어떤 도전 같은 문제 설정은 이전에 35년을 업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렵고, 그 회사 전체가 지금 한 2년 정도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쌤들 그냥 첫인상 같은 느낌이랄까? 그 의견이라든가 감상의 포인트 좀, 어, 네, 뭐 이해 안 가시는 것도 강필쌤 많이 써주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인상 같은 거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찬가지로 이해는 뭐 쉽게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구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긴 하는데, 이전의 어떤 그 영화들에 비해서 뭔가 되게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벼워지고 단순화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전 되게 웃으면서 봤거든요. 이렇게 웃음 포인트가 터지는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많이 웃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얼마나 네, 시리어스한 작품이냐면, 그 그러니까. 애가 나 사랑할 거에서 쓰나미로 지금 마을을 수몰시킨 얘기예요. 그 근데 웃으셨다고? 전체적인, 예, 그 전체적인 그런 얘기는 되게 그 무슨 얘기지? 막 이런 느낌이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뭐라고 했죠? 웃음 포인트 같은 게 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포녀도 너무 귀엽고, 네네네. 하여튼 뭐, 예, 좀 그런, 갑자기 되게 뜬금없는 이런 거 하면서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몇 군데서 여러 번 웃었던 것 같거든요, 혼자서 막. 네네. 구체적으로 뭐 후지모토가 이렇게 랜턴을 못 찾는다든가, 도대체 저거를 그리느라고 얼마나 많은 걸, 그게 이게 이 작품이 전부 수작업입니다. 전부. 그 앞에 하울도 디지털을 넣고, 전면으로 디지털을 넣지는 않으시는데, 기본적으로 미야자키가 이 줄거리, 그 다음에 컨셉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그림을 그려 가시는데요. 세부에 들어가면 디지털을 많이 이렇게 군데군데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전체는 손그림이 주되고 거기에 정밀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디지털도 다 버린다 이래가지고 한번 전면적으로 이제 손으로 어디까지 그릴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거를 손으로 그리는데 그 후지모토가 막 랜턴 못 찾고 포녀랑 얘들 자다 깨가지고 부딪히고, 아니 저게 제가 손이 아까워가지고 아까워 저런 데에 힘을 많이 쓰셨지 했는데, 그 후지모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려면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쓰셨나 보다. 그런 거 되게 웃기죠. 후지모토의 그 쾌한, 이거 우리지 않습니까? 다크서클 막 내려와가지고 어디야 여기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그 뭐 재밌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느낌이 되게 근데 표면적으로 아포칼립스 작품 묵시록 되게 멸망의 기운을 다 담고 있었으면, 끝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지금 저승에서 저승 이야기 이렇게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서사적 템포를 밟고 있는데, 지금 진지쌤 보신 것처럼 도처에서 웃긴다 이러니까, 아니 저승을 불경하게 쓰리,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떠셨어요? 또. 가볍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5살짜리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그냥 쉽고 재미있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너무 재밌게 보고 귀엽게 보고 다 지나갔었는데 너무 쉽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되고 막 이러니까 다시 돌려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럴 된 리가 거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여기서 사랑이 이렇게 극복이 모든 세상을 다 멸망에서 구원하게 된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되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들을 생각해보는 장면으로 이게 좀 전환돼서 해석이 됐지. 사실 저도 진짜 너무 귀엽고 아이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막 그 유치원에서 네네네. 애들끼리 막 말싸움하고 다투는 뭐 이런 소소한 장면들에서는 애들 누구나 보면 너무 재밌게 볼 만한 애니메이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애들 기억나네요. 쇼스케 미워. 이러면서 애들 그 리본단에 키키 리본 거기 그거 다 나오고 애들 유치원생들이 싸우고 이런 것도 인상적이셨죠. 쇼스케가 엄마를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리사 이렇게 부르고 할머니들도 다 토끼상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단 한 명 이름을 안 부릅니다. 누구? 우리 토토로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저씨. 누구 아저씨? 나룻배 아저씨. 네네네. 나룻배 그 집안 식구들을 부를 때 오지상 이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쪽은 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승설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고 저승설일 경우에 그 애가 똥하지 않습니까? 호키다. 그리고 그 나룻배 탄 그 옷을 그게 원래 애초에 포스터나 무슨 설명서 브로셔에 다이쇼 시대 가족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근데 다이쇼가 언제냐면은 1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이 다 뒤틀려 있고 그런 기억을 그분이 토끼 할머니인데 나중에 이렇게 뚱한 그 표정이 보면은 나중에 쇼스케를 도와주게 된다. 뭐 요렇게 하는 가설을 제가 세워보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괴담 그 지브리가 괴담이 많지 않습니까? 괴담이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게 이름을 그 안 불렀다 쇼스케가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가볍긴 한데 이게 디테일로 조금 들어가면 또 한 데에서 약간 뒷목을 잡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강필 쌤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필 쌤? 그 김보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되게 재밌게 봤어요, 진짜. 처음에. 완전히 보다가 사실은 그러다가 아니 이게 지금 해일이 오고 그다음에 완전히 침수가 되고 그런 건데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그 나룻배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저도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그 포스터에 뭐 다이쇼 시대 이걸 알게 됐고 그러고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또 이게 그냥 호러물이었어. 이게 너무 괴기스럽고 그러고 보니까 그 제가 뭐 거기 쓰기도 했지만 배 무덤이라든지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너무 아니 그리고 좀 이상한 게 그 엄마가 가기 전에는 엄마가 그 요양원에 그 가기 전에는 그 물이 그 정도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얘가 이제 포뇨가 온다면은 소강 상태였는데 다음날 엄마 가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잠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그 벼랑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집이 남고 그러니까 네네 있다는 맞아요. 거는 네네 사람 맨 위에 있는 건데 벼랑 네네 위에 있는 건데 나머지는 다 잠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무튼 뭐 복잡한 생각 그러니까 뭔가 네 그 햄이나 쓰레기에 대해서도 뭐 다 섞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가? 햄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어, 인스턴트가 인스턴트를 사랑하고 네네 인스턴트가 나쁘게 그려지지가 않고 그게 핵심이죠, 핵심. 쓰레기조차 나쁘게 그려지지 않았다. 쓰레기 되게 따뜻한 색감 속에, 파스텔 속에 놀아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약간 이 묵시록이,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제목 말고 여기 섹션에 제목을 붙여보면 포뇨의 아포칼립스인데, 원래 마녀의 아포칼립스 지난주에 쓰려다가, 아니야, 그래도 걔는 아직 기회가 있지, 어른이 되면. 근데 여기는 되게 묵시록적이다. 요 기저로 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녀가 주무십니다. 포녀가 많이 주무시죠. 포녀가 이 잠을 많이 주무시는데 3번 주무시게 됩니다. 첫 번째 주무시는 게 어디? 해파리 위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해파리 이불을 듣고 그 주무시고 난 뒤에 완전히 안막이 쳐져가지고 다른 게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오프닝 씬이 거기 올라오잖아요. 맞죠? 처음에 쭉 가다가
푸닝 노래 이제 그 풀쌤도 좋아하셨던 우리 형제였어 이 노래는 거기 삽입되고 그러니까 자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얘가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지모토가 있는 그 랩 있지 않습니까? 후지모토의 그 씨밤인데 거기 보면 삽입충 있지 않습니까? 삽입충? 그 멸종한 애 맞죠? 아직도 있어요, 걔가? 아니죠. 삽입충이 뭐냐면 이 입이 자연학, 세 개 붙어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지금 네, 박 선생님. 그게 전 되게 자연학 해가지고, 되게 네네. 고대, 그 그러셨죠? 고본기 시대인가요? 그 고생대, 대봉기, 뭐 대부분 대봉기 고생대네네. 시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네, 봐가지고, 그런 거 네, 디테일하게 하나 다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예, 네, 자연을, 그러니까 바다를 어머니를 표현한 상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예, 그 네, 부분은 재밌죠, 되게 재밌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 밑은 아주 심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거긴 지금 동물들이 자세히 아마 다 연구돼가지고 올라온 걸 텐데요. 그 시기가 다 안 맞는 애들이 가 있을 거예요. 삽입충만 봐도. 그런데 표면으로 가면 쓰레기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키키에서 했던 것처럼 돈이 오고 가는 세계예요. 그 엄마가 장을 마트에서 보잖아요. 사가지고 오고 차 뒤에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랑 지금 여기는 되게 시간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저 위는 표면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되게 계산 가능한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소녀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요 단절을 뚫고 그리로 이제 가는 거죠. 두 번째 어디서 잔다? 네네네. 이제 너무 막 이제 그 아빠한테 끌려갔다가 에이 나왔다가 이래가지고 온갖 막 파도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진짜 피곤해가지고 잤더니 이렇게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녀가 터널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눈을 떴더니 그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포녀의 그래서 이런 설이 있던데요. 333. 리사 번호판이 333이고. 그런 만말에 귀걸이가 이쪽 세 개, 이쪽 세 개, 뭐 온갖 걸 사람들이.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그 풀쌤이 1907 이것도 있고, 그 후지모토의 침실 아래 거기 비밀의 방에도 연도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뭐 이야기를 또 지을 수 있겠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포녀의 세 번의 잠을 계기로 세계가 되게 불연속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것도 이렇게 이제 이 작품의 세계관이랑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어떤 걸 목적으로 했고 목표로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그림체를 가지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지난번 시즌부터 이렇게 올 동안 제가 선생님들과 공간이 어떻다 이 얘기를 이제 되게 많이 나눴는데 포녀 같은 경우에 공간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간이 잘 보면 리산의 부엌 타일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는 걸 아시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제가 그걸 발견하고 유레카를 쳤던 거고 그 타일이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눈이 터지도록 이게 이제 요거가 그림이 진짜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 보시면은 요 타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5분이 생겨 있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9개 끊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5분 모양이 다르지 않아요? 밑에? 아니, 5분 모양이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애들 밥 줄 때 요 5분 모양이 또 달라요. 자,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이라 타일의 개수를 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이것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 공간론이 공간이 성립하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고 어떤 때 보면 타일이 10개가 되고 어떤 때 보면 9개가 되고 이게 이제 그 정말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부엌 타일 다 뜯으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갔지만 그게 뭐냐면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줍니다. 아, 선생님 아셨어요 타일? 저 진짜 이거 아니요, 자랑하고 전혀 싶어가지고 이 몰랐어요. 근처를 선생님 지금 매우 놀라는 중이라서 네네네네. 지금 토끼 할머니부터 지금 기절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이걸 발견하고 지금 며칠 참지를 못해가지고 언제 내가 이 좋은 거를 어제도 제가 엄청 괴로웠어요. 타일 개수 얘기를 못해가지고 실은 진짜 좀 재밌을 텐데 자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다음에 이거를 보시면은 이 세계가 생각보다 지금 미야자키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안티리얼리즘이라고 하고 요걸로 이제 진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 실제 미야자키가 휴가를 가셨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마을에 근데 그거를 보고 이 마을을 그리셨다고 하는 거죠. 미야자키 팬클럽들이 이런 작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미야자키의 작품에 나오는 라면 그대로 재현하고 근데 이게 포뇨를 보면 정말 반미야 스타일인 거예요. 미야자키는 그런 걸 진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요쪽 저 오른쪽 그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 분위기가 토토로생 어떠십니까? 요 마을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 그려진 것만 보시면 오, 이게 옛날 네. 마을 같은데요. 그렇죠. 네, 조만간 쓰러질 것 같네. 네네 이게 별로입니다. 별로 이게 이제 막 활발한 느낌을 주지가 않고 이 마을이 지금 축 처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실제 마을에 대한 어떤 해석을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다 지금 이 작품 포뇨 같은 경우에 직선이 단 하나도 없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손으로 그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직선이 없다는 게 선생님들 정말 그런데 걷는 자에게 직선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만 직선을 경험하게 되고 직선이라는 건 관념이죠, 관념. 잘을 안 되고 있는 이상 인간이 직선을 그리기는 이 어렵죠. 바람, 근육이 다 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야자키 지금 직선을 떠난다라는 게 그림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토토로 집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와 사츠키의 집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창문이 어디 있는지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때 강평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애가 뛸 때 몇 보가 걸려서 그 언니를 잡을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짤 정도로 미야자키가 되게 이렇게 컷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건 그런 계산 속에서 나온 건물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모노노케 히메인데 이거는 이 무로마치 시대를 고증을 해가지고 나무의 이 사이즈의 기둥과 목재와 그 농경지를 구획하는 방법과 사람들 이걸 다 계산을 한 거죠. 요거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건축을 사실 그대로 재현한다 이래서 왜 우리 이거 토론할 때 땅 색깔이 조금 붉은데 그게 뭐 실제로 그 동네 땅 같은 거를 황토여야 된다. 좀 더 붉은기가 돌아야 된다라고 미야자키가 이제 주장을 해서 그런 거고 이거는 에보시 립스틱만 빼면 다 고증된 거여가지고 미야자키가 거의 뭐 이 역사 교과서를 막 읊듯이 하면서 애니메이터들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포뇨의 그림입니다. 포뇨의 그림을 이제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그 벼랑이의 집만 봐도 이 집이 이렇게 같은 집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건데 집이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해가 질 때고 요런 기둥 있지 않습니까? 기둥. 이걸 이제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 이 기둥도 왜 비 몰아치고 이럴 때마다 달라지고 이렇게 밤이면 이게 좀 약간 이게 넓어졌다가 뭐 좀 좁아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자의 시점에 따라서 그 보는 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그 공간을 경험하는 자의 어떤 뭐 목적이라든가 뭐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를 거고 리사가 경험하느냐 포뇨가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다를 건데요. 최고는 그래서 밤이 되면 또 이렇게 되고 뭐 이게 이 집이라고 하는 거가 다 선그림을 그리면서 곡을 되게 많이 부여하고 그 움직임과 빛에 따라서 다른 집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우리 타일의 개수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사물이 뭐가 어떻게 돼 있는 거 가지고 리얼리티를 따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작품. 그러니까 미야자키가 왜 이래야 됐을까? 여기에 가면 왜 작품의 결론이 그렇게 나올까? 요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밤에 이렇게 이제 불 켜지고 뭐 애들 잘 때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제가 가장 오늘 그 못 푼 게 무탱크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 근데 무탱크를 그 아트북에 보면은 제가 아트북에는 이 위에서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미야자키가 그걸 하면 무탱크가 눈이고 저 벼랑이게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물탱크라고 하는 거는 초기 그림부터 다 들어가 있어서 바다 물탱크 요게 이제 생각을 좀 재밌게 하시고 요 집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요 그림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글자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 네네네. 그거 아니야? 네. 이 안 팔려가지고 내놓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 자체가 뭔가 뭐 좀 잘 안 되고 안 팔리고 이렇게 이제 막 눌려 있고 그리고 리사가 되게 신경질적이지 않습니까? 되게 씩씩하신데 또 남편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막 신경질도 나시고 약간 이 일이 잘 뭐 풀릴 듯 안 풀릴 듯 어렵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막 집이 이렇게 계속 누워 바람 맞아가지고 이런 거를 제가 저번에 올린 것 중에 루팡 3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야자키가 이렇게 미야자키의 러닝 아니면 미야자키의 플라잉 이런 거 이제 유튜브에 치면은 그거 편집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린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도둑들이 달리는 컨테이너에서 나올 때 그 문이 막 이렇게 풍선처럼 철인데 부풀어 오른다든가 이런 거는 계속 쓰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울에 그 폭탄 떨어질 때 약간 폭탄의 그 사출구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폭탄이 뻥 나오잖아요. 그다 철로 되어 있는데 그런 느낌 같은 거 되게 잘 살리시는데 이게 이제 그게 증폭이 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바람 맞아서 얘도 막 바람 맞는 것처럼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풀 같은 거에 묘사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이게 다 요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점으로 찍고 이렇게 바다 같은 거 이것도 그냥 동글동글동글하게 굴려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여기서 구현하는 풀이랑은 되게 다르죠. 여기서 구현하는 풀이랑도 다르고 여기 농지에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수채를 칠한 거랑도 되게 느낌이 다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이 정지 그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야자키도 요 그림에 있어서는 파스텔을 많이 쓰고 그리고 원화가라고 하시는 그림 그리시는 분은 중간에 가다가 이거는 크레용이야 이래가지고 아예 크레용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은 다 수채고 여기는 크레용 파스텔 이렇게 해가지고 선도 꾸불텅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데 색깔도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크레용이라는 게 되게 두껍지 않습니까? 이게 펜보다는 그다음에 물감이 주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외곽선 같은 게 여기 거의 없고 외곽선을 거의 안 쓰고 뭐 다 안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밀어가는 거죠. 밀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면의 느낌을 대단히 강조하는 이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시도였는데 왜냐하면 이 지브리에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선으로만 그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정확성과 다른 리얼리티에 대한 추구를 하는 실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 물고기 바다 그런 것도 이제 바다는 미야자키가 다 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물고기를 수어라고 물고기요 이렇게 써가 수어라고 하던데 그거 자체는 그림을 그리신 분이 따로 있는데 전체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막 꾸불거린다든지 안에 뭐 물의 느낌이라든지 이 전체는 미야자키가 손으로 그러니까 막판에 그림이 엄청 몰아쳐가지고 이제 작업을 어마무시하게 하셨는데요. 요 그림체에 대한 선생님들의 느낌이 궁금합니다. 어떤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이십니까? 이게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 세 번의 잠. 뭐 이것도 관련이 있고요. 네. 여러분 설마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 뭐 네.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계속 시간이 단축이 되고 네.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토토로 같은 경우는 애들이 돌아서 코너를 도는 것까지 해서 아예 설계도를 네. 해가지고 거의 리얼리티를 완전히 구현을 했는데 네. 저도 생각보다 선생님이 다시 그 사진을 주시니까 화면을 보니까 하다못해 펜스 같은 경우도 네네네네. 이게 숫자가 다 그 안 맞아요. 라운드였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약간씩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다르게 하는 이유가 왜 달라야 될까요? 이게 이 세계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3D를 떠난다. 이게 이제 가장 거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느낌을 더 말씀해 주세요. 말씀. 네. 불을 떼어 봐요. 여기도 불 나오죠. 불. 전기 발전기 돌리는 거 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어떻게 이 세계가 돌아가는지 이유와 근거와 욕망이 있다는 거를 네, 수장쌤. 저는 이거 보면서
혜영 쌤도 잠깐 쓰신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야 우리 아, 읽었잖아요.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세포 공생이나 공진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는 그 약간 이 그림 자체도 좀 유영하는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물속에서 그 네. 움직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든 생각이기도 한데 그 움직이는 네. 느낌과 함께 그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책을 읽다가 그 세잔의 그림에 대해서 조금 네네. 읽은 아, 적이 네네네. 있는데 그 네. 세잔이 그림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게 네네.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잘 그린 그림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했는데 그게 순간을 포착하려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 유동하는 현재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그림, 이 네네네. 포뇨에서도. 예. 네. 그래서 아주 저는 강하죠. 예, 그 혼자가 아니야라는 그 책이 많이 떠올랐어요. 아, 네네네. 저도 혜영 선생님 써주신 거 보고, 이번 주 그 앞에 쓰는, 앞에 쓰는 감상기는 거의 댓글이 이렇게 한 편의 글로 이렇게, 훌륭한 글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바다가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야자키가 하늘 다 그려봤으니까 바다 그려봐야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왜 바다여야 되냐면 이런 것도 관련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유동하고 흐름 속에 있고 이런 세계 속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게 뭐고 공간이 있다는 게 뭘까? 그 유동성 혼자가 아니야. 모든 게 관계 속에서 출렁출렁이라고 할 때 그 좌표를 결정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에 대한 그런 세계에 대한 리얼리티를 포착하고 싶기 때문에 그 육지는 뭐냐면은 육지는 지금 좌표를 그려야 되는 세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차 달리는 것처럼 아까 리사가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약간 시간 감각이 없는 거는 공통적인데 리사가 오늘 배 들어오는 날이야 이러잖아요. 그 시간이 일정하게 이렇게 달리는 세계가 육지인데 물에서는 그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저기서부터 끝이다라고 따지기가 되게 어렵고 그게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를 포착해야 된. 그러면 첫 장면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장면에 뭐서 뭐 막 이렇게 뽀로록 뽀로록 나오고 있잖아요. 뽀로록. 그래서 뭐 후지모토가 저거 이제 마법이다 이럴 수 있는데 뭐가 계속해서 팍팍을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자세히 보면 먹는 장면 되게 있습니다. 먹는 장면. 포뇨도 드시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앙 먹고 이렇게 부처에서 먹고 먹히면서 푸르륵 올라온다는 거를 이 유동성과 혼자가 아니야. 요 세 개가 이제 직선을 떠난다 문제랑 이렇게 이제 더 생각할 수 있고 직선 얘기를 더 이제 좀 부총해서 말씀드리면 미야자키가 이제 요 그 가장 큰 이래가지고 이제 모두 손으로 그려야지 이러니까 그 프로듀서 스즈키 도시오가 아니 그게 그릴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모아야지 새로 애들을 뽑을 거야 그랬더니 안 될걸요. 이거 제가 되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손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미야자키 인터뷰도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손으로 그린다는 건 뭐냐면은 그 대상을 내 신체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진흙을 걸어보았다. 요새 그 어싱이라고 이렇게 땅으로 산길을 걸어보았다 하는 사람이 그 발의 느낌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손으로 그린다는 게 얘 혼자 뭐 작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풍경 속에서 노을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쓸쓸함, 고적함을 가지고 색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스키 도시오와 미야자키의 한탄에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도 그렇지만 진짜로 이 그 80년, 90년, 2000년 넘어오면서 가상세계의 현실에 대한 그 미디어의 과다 노출이라든지 사람이 다 신체를 가지고 직접 세계를 체험하기보다는 관념으로 가상현실로 그러니까 주로 추상적인 그 상징 같은 거 자유 뭐 평등, 박애 이런 사회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모든 걸 되게 관념으로 생각하는 사고 습관이 2000년 이후에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사람은 손으로 못 그린다는 거예요. 바람을 맞아 봤어야 바람을 손으로 그릴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의 세계는 0101을 조합해내는 조합의 수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세계가 일단은 01로 압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그리는 거는 01 사이에 계속 자기가 노출돼서
그리고 그 미야자키가 좋아하는 그 바람이라든가 유동성이라는 게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음이잖아요. 계속 변해가는 자기를 느끼는 게 이 신체고 세계를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진짜로 이 7월에 나올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 영화를 보고 신체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공간이라든지 기차가 나는지 이게 진짜 하나하나 대관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계속 앉아있고 싶네요. 우리가 다 그러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걸 보실지 궁금한데, 요 포뇨 단계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후지모토도 떠오르시죠? 그 후지모토와 싸우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후지모토. 후지모토의 태제는 뭐냐면 작고 연약한 것을 영원히 이거잖아요. 포뇨가 변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란만 말에는 왜 없어져도 돼. 원래 거품 그 엄마가 되게 잔인한 거잖아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성관이라든지 모성관은 되게 좀 애들 다 무서워하잖아, 엄마. 우리 엄마는 나 하나 없어지는 걸 신경 쓰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 그란만 말에는 남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후지모토 만날 그 걔랑 놀 시간이 없지. 지금 그 바다의 어머니인데 도처의 남편들과 도처의 새끼가 낳고 꺼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애 하나 죽고 살고 이런 거를 쓸어가니까 되게 잔인한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하면 후지모토는 영혼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 그란만 말에는 나고 죽는 건 다 물거품 같은 거야. 그래서 찰나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고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막 후지모토가 인상을 쓰니까 그 물 표현 너무 잘했죠. 얼굴이 이렇게 고개 돌릴 때 그 그란만 말에가 그러면서 아니 닥쳐 조용히 해 이러잖아요. 그런 말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옛날 마법을 쓰면 어때? 걔가 원래 물고기인데 인간이 되면 또 어떠냐고. 요러니까 여러분 요 아포칼립스가 어떤 아포칼립스인지 느낌이 오시죠? 오무의 부해로부터 그 문제의식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때 그 오무의 부해도 다 썩어 없어질 거야. 멸망을 할 거야. 어쩌면 좋아라 모두 걱정을 하고 하는데 나우시카는 그 모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잃어버린 오무 한 마리 또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이 살아가는 걸 봐야 되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멸망이 오는데 모두가 다 멸망하는 일은 없어. 자, 쓰나미야. 누구에게 안 좋은 거야?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은 없어. 모두에게 좋은 일도 없지. 그러면 모두가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죽는 것도 아니야. 유동한다면 혼자가 아니라면 요 메시지를 이 철학적 주제를 그림으로 구현할 때 이제 직선을 떠난다. 왜냐하면 그거는 디지털의 세계고 좌표가 있는 세계고 출발과 도착이 이미 선재한 세계고 그런 세계에 애들을 달리게 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이 세계 자체가 지금 수영쌤 보시고 세영쌤이 글 써주신 것처럼 꿀렁꿀렁하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면 뭐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곡선과 이 특히 면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면이 일단 잡아주는 것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악도 되게 이거 되게 포뇨 다큐멘터리 이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오늘 봐가지고 그 부분을 다 못 봤는데 우리의 그 히사이시 조께서 막 포뇨 음악을 만드시면서 막 미야자키 상에게 헌사를 내 인생은 지브리와 함께하는데 너무 영광이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포뇨도 약간 사운드 면으로 보면 조금 예를 들면 뭐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보다 좀 다운돼 있다고 할까? 이 색감이 주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많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 사운드가 이렇게 잘 깔려 있고 동화적인 걸로 앞뒤로 넣어놓고 이런 차이는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에 소피가 갑자기 변하고 중간에 늙은 거야 젊은 거야 이걸 아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중요한 것은 나이를 잇는 것이다였잖아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사를 잇는 것이다. 요 버전을 이루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포칼립스인데 그 누구의 죽음일까 물어보면 죽기도 하고 안 죽기도 하지. 이런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뭐 묵직하지만 되게 밝게 이렇게 나오고 그거를
그거를 가만히 있어서는 그런 세계가 도래하는 게 아니라 추루러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루러브 그렇게 강조하게 보지 않았는데 어제 풀쌤이 연구실 가시면서 추루러브는 꼭 집어넣어 달라고 막 부들부들 하셔가지고 그럼 또 추루러브를 해석을 해야지. 이제 추루러브 그 추루러브가 뭔가에 대한 헌신 이런 거랑은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소스케를 가지고 더 풀면 되고 근데 여기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은 생사를 잇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미야자키 70대 미야자키가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이 경계를 횡단하고 넘어서고 유동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숙지한다면 어떤 국면에서든 활기 있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사랑이야, 사랑. 사랑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꼬불꼬불도 하고 여기 그리고 바람이 진짜 많이 불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와서도 부는데 이 물과 바람이 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샘들 막 이렇게 떠오르시죠? 여기서 이 디테일을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가 진다든지 여기 다 파스텔로 이렇게 뭉갠 거지 않습니까? 뭉개는데 기본적인 원화를 이제 미야자키가 하나하나 다 기본 배경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물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도 곡선이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약간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꺾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가파를지는 모르는 거고 보는 사람의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을이 이렇게 큰 배가 쭉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고이치, 쇼스케의 아빠도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할 것 같은데요. 이 배 아니면 큰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사진을 못 찾았는데 배 들어올 때 옆에 상가 있거든요. 여기 마트가 활성화되고 상가는 다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배 들어오는 거기 물길을 열 때 그 양쪽에 가게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쇠락해 있고 겨우 배 들어오는 거에 맞춰져 있고 젊은 사람은 리사랑 요양원의 여직원 있고 젊은 남자는 바다에 다가 있고 노인과 애들밖에 없잖아요. 애도 그러니까 유치원에 보니까 신발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박짝박짝하게 그린 게 아니고 그 애들 둘이 또 뭐 나는 이쁘다 이런 애들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거고 할머니 이렇게 이제 많이 계신 거예요. 수적으로 지금 되게 노쇠한 데를 이 추르러브가 가로지르면서 중요한 거는 나이를 잇는 것, 중요한 거는 생사를 잇는 거라는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데 도처에 조금 어둡고 폐공장 같은 기분도 듭니다. 이런 게 토토로를 그릴 때 그 집이지 않습니까? 이 토토로네 집, 우리 토토로 선생님 계셔가지고 반말하는 기분이 드네요. 토토로네 집에 여기 이제 토토로는 여기 사시는 거, 토토로 옆집인데 이런 게 이 글이 토토로 다시 보시면 되게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이랄까요? 되게 누구가 봐도 저렇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졌는데 이거는 오르는 자의 입장, 그러니까 리사 입장에서 뒤에 짐이 실려 있고 뭐 그 뒤에 늘 뭐가 많잖아요. 그래, 내 차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 시간도 없는 거 바빠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힘들게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부엌인데 전체 아까 그 타일의 개수 이 아래로 심심하면 세보시기 바랍니다. 타일의 개수인데 이게 되게 이렇게 지금 굴곡이 져 있고 뭐 이렇게 뭐가 많은 집은 아닌데 남편이 오랜만에 오고 채소 요리 하시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채소 먹기 힘드니까 이제 채소 요리하는데 나중에 신경질 나가지고 막 버리고 이 장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엄마는 실현 당한 기분으로 나가 먹어 이랬더니 쇼스키 자기는 실현 당해가지고 아니야 난 집에 있고 싶고 그래서 모자가 둘 다 실현의 마음으로 막 있는 그 광경도 너무 재밌게 표현했고 여기 이제 잔 세 개, 이 불 이런 거 다 파스텔로 뭉갠 거죠 밥솥. 여기 색깔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작품은 파란색을 되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다와 수몰된 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보적으로 이게 빨간색도 되게 강조되어 있고 쇼스케 옷 색깔이 녹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상을 달리는 포뇨 색깔을 쇼스케가 빨간 물고기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이 느낌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창문도 조금 달라요. 제가 이거 이제 영화에 보면은 이 움직이니까 창문의 묘사라든가 그런 것도 더 알 수 있었는데 다르고
여기 이제 요 이제 라면, 그리고 여기서 라면도 3분이잖아요. 라면도 3분. 그래서 이제 왜 차 넘버가 333이냐. 라면도 3분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동글동글동글하게 해놓고, 여기 수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달리는 인간에게 직선이 없다는 거를 이 포뇨, 이미지로, 요 밑에 포뇨 비치잖아요. 이런 거 대단하죠. 이렇게 그냥 물이 아니고 이게 물고기니까 이렇게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 물에 이렇게 비치는 소녀를 막 그리기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신기하셨죠? 이거 얘기해 볼까요? 리사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아니, 이거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데, 요거 여러분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 걔는 운전이 왜 그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포 운전의 대명사이신 누구누구 선생님. 운전 아니, 되게 잘 운전이 너무 진짜 거칠더라고요. 저는 보기에. 아니, 운전 네.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곡선이잖아요. 곡선이고 네네네.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익숙한 곳이라 하더라도 거의 막 부딪힐 뻔했어요. 위에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가 막 이게 있고 그 바닷물이 이게 막 들어오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정도 각이면은 거의 침수되는 거거든요. 진짜 거의 이거는 네네네. 들어갔다 나오면은 원래 거의 침수차야 내가 봤을 때. 맞아요, 그 맞아요. 정도까지 그걸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막 들어가지고. 근데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물이 들어오면은 거길 지나갔을 때는 그 지나가기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대로 그렇죠, 침수가 그렇죠. 될 가능. 네. 전기인데 이게 전기차인데 그러니까 차가 네네네. 전자제품인데 침수가 왜 그렇게 됐지? 할 정도로 과격하게 진짜 계속해서 천천히 간 적이 없어요. 항상 네네. 급해. 네. 왜 그래서 그럴까?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1번 안에 풀쌤 과격한 운전자이신 아니 풀쌤님. 토토로 선생님은 지난번에 예, 그랬거든요. 일본 사람의 사람들은 천천히 음, 운전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성정이 직선적이잖아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봐야 되고 리사가? 마음이 그래서 네. 어? 네네네네. 그런데 길은 곡선이고 늘 이렇게 어긋난 거죠. 뭐 어떻게 이거 변하잖아요. 이게 화면에서도 그러고 이 동네는 정말 도로도 다 커브더만 저거 어떻게 운전하나 네네네. 아니,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근데, 없고 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아니,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근데 애만 카메라를, 네. 놔두고 왜 양로원을 가는 거야? 네. 그것도 할 수 그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네. 여기서 이제 양로원에 우리가, 있다가도 네네. 애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걸 웃으면 넘어가야 화가 많이 되는데. 나셨어요. 이 네, 부분에 웃으면 화가 대해서. 많이 나셨네요. 아니, 좀 이해가 안 가. 네. 이게 이 작품에서 운전을 애 싣고 지금 거기를 그렇게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강필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만화입니다. 만화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게 서사적 정합성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예술 작품에는 1차적인데 지금 그 서사적 정합성을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떤 현실, 그러니까 우리 상식 있지 않습니까? 상식의 리얼리티 위에서 비전을 가진 메시지를 쌓아 올리는 게 이전까지 미야자키의 애니메이션인데 지금은 비전 자체를 이 애니메이션의 그 무규칙성과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이걸 맞추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국면에서 이렇게 아니 엄마가 이건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제 그 안에 세부에 들어가는 논리를 재고해 보면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운전 실력에 대해서 풀쌤이 말씀하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풀쌤 말씀은 리사의 성정이 너무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요 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리사가 그란맘마랑 매우 닮았다. 우리 엄마랑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같다. 요거는 약간 여기서 다시 검토돼야 되는데 소스케와 포뇨가 우리 둘이가 엄마가 비슷해. 이러면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아빠도 비슷한가? 아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후지모토는 이상주의자고 이 고이치는 현실주의자죠. 둘이 같은 거죠. 이상이라는 건 늘 지금 내가 있는 여기서 이렇게 내가 아는 게 이상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이상과 비전이 뭐가 다르냐 이것도 개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성질이 급한 건 있죠. 급한 건 있지만 또 어떤 국면에서 리사가 이렇게 애들 우유에 꿀 탄 거 주고 혼자 차 한잔 할 때 되게 이렇게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분이 이렇게 네, 그런 게 있는데 운전을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하냐. 이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교통사정이라든가 쓰나미 때 운전 규칙 이런 상식을 들이대기보다는 지금 이게 아까 그 공간에 제가 시작을 할 때 그 실제로 이제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그게 성이라는 게 마음이다, 마음. 우리 욕망에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공간을 만든 거다. 이거를 쌤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포뇨의 경우에 우리가 저만 해도 연구실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되게 비좁게 느껴지고 선생님들 각자의 방도 그러시죠. 막 어떤 때는 이게 막 너무 넓게 느껴지고 이 어떤 정서와 상황에 따라서 이 공간에 대한 넓이와 깊이가 이렇게 수축하고 이건 이제 하울에서도 조금 한 거지만 리사한테는 어떤 이제 뭐 쓰나미가 오고 리사의 마음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생각도 하나 해봤고 중간에 리사가 속도를 낸 게 다 바다가 이제 너무 많이 몰아칠 때이기 때문에 바다 자체가 그란만 말이고 유동성이 되게 증폭하는 데지 않습니까? 리사의 성정 자체가 되게 바다적이다, 유동적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타입이다. 아니네요 또. 고이치가 안 오니까 막 신경질 내고 뭐 이런 점도 있네요. 지금 떠올려 보기는. 근데 이제 정답이라는 거는 뭐 요 선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될 건데 되게 급하게 한다 이런 것 중에 중간에 그 엑셀하고 브레이크 바꿀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제가 대단한 걸 그리셨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나? 이렇게 제가 차에서 야 어떻게 이거를 그리시나?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 제가 생각하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게 오만인데 오만인데 어떻게 바다를 앞에 두면서 쓰나미 앞에서 자신을 부리니 이럴 수는 있는데 자기 삶에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조화 그다음 내가 이게 이제 동화라서 지금 처리된 거고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먹고 막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상식의 현실적인 꿀팁으로 하자면 이 일에 대한 감당을 내가 다 하겠다는 어떤 배짱 같은 것도 느끼는 장면이고 그런 점에서 포뇨랑 닮았습니다. 포뇨가 앞도디도 자도우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난 가, 난 먹어, 넌 싫어, 좋아. 이게 되게 리사랑 닮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란만마레 너무 좋은데 무서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그란만마레가 이제 올라가 하면서 여기 캡슐에 얘를 가두기 전에 이 이제 포뇨가 그 쇼스케가 저는 이것도 해석 포인트죠. 물고기인 포뇨도 새인 포뇨도 인간인 포뇨도 똑같이 좋아. 이게 그 안에서 동일성을 보는 건지 아니면 모든 풍경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누군가를 보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쇼스케한테 왈랄라 하고 리사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 장치라는 게 되게 친근하게 리사랑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풀쌤 너무 무서운게 오징어를 씹고 계시네요. 풀쌤 정말 네, 지금 깜짝 놀랐네. 아무튼 주의하시길 바라고 무섭다. 풀쌤은 그 별명이 풀떼기 친구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육식하는 풀처럼 느껴져가지고 아무튼 그 건치시네요. 자 그리고 포뇨도 건치입니다. 포뇨도 건치. 포뇨가 나신 길에 이가 났다 할 때 그 미야자키 하야 건치 사랑 충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주인공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건치사랑하고 우리 풀쌤이랑 닮았다 이런 거를 하고 그래서 리사의 성정이랄까 그 포뇨가 직진할 때 자기가 뭐 매달고 오는 게 쓰나미고 심지어 이렇게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막 안 보고 직진하는 요게 둘이 닮았다 이런 게 있고 우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깜빡깜빡 구조 신호가 왔습니다. 구조 신호가 와서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어? 어쩌면 어떤 할머니일지 몰라 이렇게 이제 됐다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보면 일단은 그 순간에 이제 저도 거기 많이 생각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친 거죠, 비가. 일단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물이 차오르지는 몰랐고 근데 그쳐 있고 그다음에 길을 보면 웬만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비도 피해 왔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리사가 할머니가 걱정돼 하는 데에서 여기 자고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이제 쇼스케와 리사 왜 포뇨가 이들을 선택하게 되는가? 서사적으로 이 엄마와 이 아들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약속하는 능력이고 이 아들도 자기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너를 지켜줄게. 엄마가 돌아올게.
그 아들이 약속을 엄마가 지킬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 약속이라는 게 이 모자한테 아주 중요한데 고이친 약속을 안 지켜서는 않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이 집안에 발들이기가 어렵다.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고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포녀도 이제 그 집안에, 그러니까 벼랑위의 포녀가 되려면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거나, 그래서 그 쇼스케의 캐릭터를 연구를 하게 될 때 약속할 수 있는 인간인 것과, 그리고 쇼스케가 진짜로 언어 능력이 뛰어나요. 모스 보고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녀한테 전기 쓰는 법, 라면은 3분이다. 너무 되게 설명을 잘하는 아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포녀는 욕망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능력치라든지 배려치, 헌신치 이걸 보면 포녀보다 이렇게 좀 미야자키가 좋아하는 어떤 윤리적 포인트에 많이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다시 이 리사가 왜 할머니한테 가냐. 이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서사가 회귀의 모티프를 따르고 있습니다. 리사가 할머니한테 가고 그 쇼스케가 엄마를 찾아가고 그리고 이 둘이 다시 할머니들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터널을 지나게 되는 그랑만마레라고 하는 모성의 화신이 있는 데로 가고 이래서 그 터널 모든 존재들이 이 메인 캐릭터들이 어머니에게 돌아간다라는 서사적인 그 큰 틀을 가지고 있고 그럼 그 돌아가는 어머니가 뭐냐? 거품을 사랑하는 어머니, 너무 좋은데 너무 잔인한 어머니, 그런 모성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어머니의 세계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장면의 표면상 리사가 가는 게 아주 과하게 설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했고 2차적으로는 메타 레벨에서 지금 모두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엄마를 찾아서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수몰돼 가지고 억지로 거기를 가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두는 다 어머니. 근데 그 엄마가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엄마는 아닌 거죠. 뭐 이런 뭐 내 새끼가 예뻐 뭐 이런 엄마는 아니기 때문에 모성에 대한 다른 정의가 가능한 이런 이제 서사적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네네. 엄마가 되게 이렇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게 되게 막 이렇게 일본에서 실제로 산에 가면 산에 사시는 분들 운전이 되게 험악하긴 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시내는 엄청 다들 이렇게 얌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시골만 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폭하게 이 산길 운전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저 갑자기 들 때가 있어서 말씀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 엄마가 이렇게 집으로 막 그런 안 좋은 기후에도 막 이렇게 갔던 거는 그거 사실 전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아까 우리 집이 등대 역할을 네네네. 하는 거야라는 아, 이야기를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불이 켜져 있어야지 아빠도 아까 막 저쪽에 불이 있어 막 그런 대사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아빠가 돌아올 거니까 집으로 네네네. 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양로원으로 다시 돌아간 거는 자기 직업적으로 이제 또 사명감을 가진 거잖아요. 그분들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쪽도 챙겨야 되고 애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약간 네네. 그런 되게 책임감이 강한 캐릭터라고 저는 되게 봤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또 되게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됐던 게 막 폭풍우가 오고 막 바다가 이제 뭐 아빠는 괜찮을까 그러니까 걱정하는데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막 뛰어갔던 거 반면 막 운전을 난폭하게 해서 집까지 간 거에 비하면 그 막 난리가 났는데 또 엄마는 아빠 걱정은 또 별로 안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게 좀 되게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는 그쪽으로 네네네. 꽂혀가지고 되게 이상하다. 그럼 아빠가 죽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막 오히려 엄마가 더 이제 그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선 되게 안정을 찾은 것 같은. 그리고 애가 뭐 아빠 괜찮을까 뭐 저거 뭐 물어봤을 때도 엄마가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네네. 그렸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계가 완전히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다이쇼 시대와 그 고이치의 시대가 동시에 있고 대봉기 물고기가 밑으로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부터 열리느냐를 이렇게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을 순서를 다시 돌아보면은 포뇨가 막 그 기세등등하게 아버지 방을 막 나오잖아요. 인간의 뭐 그 생명수를 막 들이키고 그 생명수가 다 퍼져나왔지 않습니까? 바다를.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이 세계가 지금 달라지는 국면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단계에 모두가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고 거기 와중에 이제 포뇨가 잔다는 거는 그게 속도가 확 진행이 돼서 그 바다 색깔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아트북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미 그 마법으로 충만한 세계가 자고 나면 다 덮어가지고 근데 지금 토토로 선생님처럼 이거는 걱정을 해야 될 일이 걱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아무 걱정을 안 하게 될까? 네.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이 또 드시죠. 우리가 뭔가를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 조금씩 열리는 와중에 그래도 할머니를 구하러 가야 돼.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더 하면은 걱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아무도 그리고 나중에 그 바다에 사람들이 배를 져가지고 축제 같아. 이게 다 죽은 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거칠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 해파리 안에 들어간 할머니들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네. 괜히 걱정했어. 여기도 좋아. 이거 자체가 되게 이제 멘트가 많이 쓴 거죠. 근데 그게 앞부분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걱정을 해야 된다면 엄마다. 근데 할머니다. 아, 남편보다는. 그런데 그 엄마가 내 엄마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그 미야자키가 그런 걸 썼냐 안 썼냐 이런 거는 가이드북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토토로 선생님 그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여기서 그 호텔 네네. 있잖아요. 호텔도 전 좀 이상한 보통 아니 네.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일본은 수요일가 나면 호텔을 가나? 그래서 보통 우리 체육관을 가잖아요. 네, 그 동네가 호텔이 있을 만한 동네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요. 호텔은 되게 도시적이고 막 이런 건데, 언덕 위에 호텔로 간다. 그 표현도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료칸을 간다라든지, 뭐 그런, 뭐 대피소로 간다. 이러면 이해가 됐는데, 좀 들으면서, 거기 호텔 그러게, 있을 만한 그러네. 동네가 근데 막 그런 그러게, 배의 깃발이 되게 네, 화려했잖아요. 네. 네네네. 우리 왜 그 사람 죽으면 그 장지 갈 때 왜 막 관 이렇게 그 행렬에 상여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것처럼 너무 화려해. 아니, 저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런 것도 그런 것과 관계가 네네네. 있을까 봐요. 근데 그 아니 그 해석이 정강이 재밌네요. 그리고 폭풍우가 불고 막 난리가 쳤는데 바다가 지나치게 아무튼 잔잔하면서 너무 뭐랄까 너무 그러게요. 평화롭고 그 바다가 분위기 아니죠, 네네. 자체가 그 호텔이 저는 진짜 호텔 아니 체육관을 가야지 지금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1차적으로 체육관도 없는 데다가 저 동네에 호텔이 웬 말이야, 지금. 상가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아니 어머, 제일 높은 건 저기 쇼스케 집이잖아. 그렇죠. 가면 쇼스케 집으로 가야지. 거기는 이제, 네, 쇼스케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응. 그래서 그런 장치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이상하지 않고, 보는 우리는 이게 뭔 경우고, 그 다음에 터널 이런 거, 나 한 번 와봤어, 이런 게. 아니, 안 와봤잖아, 너. 여기.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거는 그러니까 얘가 저 세계로부터 왔는데, 그걸 떠올린 것, 아니, 이게 가능해? 자기 태어날 때 기억이 있다고? 이런 게 지금 시간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중층적으로 이 한 존재를 덮치고 있다는데 미야자키의 리얼리즘 이거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나? 제가 오늘도 이제 뭐 집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뭐 우리 다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때때로 어떤 추억이 막 몰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진짜로 그 시간을 좀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과자 한 입 먹었는데 마들렌 과자 그놈의 과자 먹으니까 50년 전에 엄마가 내 눈앞에서 잔소리하고 계신다. 이게 그 소설의 앞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리얼리즘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달리는 인간에게 직선이 없듯, 그리고 우리에게 출발과 도착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그 위를 시간 맞춰서 점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존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중층성이랄까? 이런 깊이와 넓이랄까? 이런 건 대단할 건데,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이걸 어디까지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까? 애니메이션 또 선이니까. 그리고 면과 면 사이에 이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이를 시간 안에 끼울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보르헤스라는 소설가도 쓴 거지만 오늘 하루를 글로 써봐라고 그 하루짜리 되느냐고. 아니,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 손이 가는 시간 못 따라잡잖아요. 그런데 이런 충만한 거를 애니메이션은 못 그려내는데,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거에서 이 충만함 시간에 이 순서대로 우리 삶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 기억과 그다음에 내 욕망과 그다음에 내가 꿈꾸는 미래가 하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조차도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몰라. 그리고 그 진짜로 뭐 상상을 더 해보면 너무 아득하지만 뭐 아니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여기가 지옥인갑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큰 상실이 있을 때 마음이 심리적으로 확 줄어들면서 내가 땅을 밟을 데가 없네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천지가 막 이렇게 튼튼하게 나를 받쳐줄 때가 있고, 그게 지하철 한 계단 오르는 거여도,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느낌도 중층적으로 이게 이제 전체를 감싸는 게 유동성,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 삶의 풍요로움을 죽음이 있다, 태어난다 이런 말로, 여기와 저기를 가르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이 미야자키의 통찰과 함께 이걸 이제 그림으로 구현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리사의 차에 여기 요 왼쪽에 여기 석상에 포뇨 부딪혀가지고 날아가는 거 아시죠? 아니 어떻게 포뇨가 이렇게 막 이거 뛰다가 영화 보시면 여기 부딪혀가지고 아야 하겠던데요. 방금 보셨네요. 부딪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막 그리고 저 물도 너무 잘 그랬죠. 요런 이제 면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을, 그래서 어쩌면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풍경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단지 공상이라든가 무의식만은 아닌 게 실제로 어떤 무서운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신체가 반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요런 그림도 다 재밌고, 이 문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 이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파스텔로 막 문질러 가지고 이게 참 좋았는데, 원래는 나는 모티프를 미야자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난다, 비전을 떠난다. 근데 물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진짜 다른 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코로 숨을 못 쉬는 거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 이것보다 물, 그다음에 이런 거, 이 길이 원래 누구의 것일까? 이런 상상을 막 하신 거죠, 그 마을에. 그래서 원래 그 휴가 가셨던 그 마을에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를 그려야 되겠다 해서 휴가 2주짜리인데 2달을 머무셔가지고 막 몇백 점의 그림을 그려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을이 원래 뭐 하여튼 개발하고 막 이래서 풍경을 해칠 위기가 처해 있었는데, 미야자키가 막 거기서 이제 발언도 하시고, 그게 그 마을 하나를 관광지나 아니면 뭐 개발지로 만드는 문제 아니니까 그대로 둬! 막 이런 운동이 불붙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이 이제 이런 물고기가 이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게 여기 이제 가이쇼 시대 부부다. 그리고 이 아저씨를 아까 그 강필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쇼스케가 아는 사람 다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안 불렀다. 이런 게 이제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만날 때 이 애가 너무 우니까 이 그 포녀가 마법을 써가지고 애를 웃기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웃기러 가고 막 살피러. 이때 마법을 써서 얘가 이렇게 쭉 그 새가 되는 거, 요게 재미있는데, 미야자키가 인터뷰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포녀가 이제 인간으로 이거 가정인데요. 포녀가 인간으로 돌아온다. 그럼 쇼스케가 변심을 하지 않을 것인가? 포녀가 변심을 하겠지, 얘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기심이 차고 넘치는데 벼랑이에만 얘가 있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포녀는
바람이 나든지 아니면 집에 나가서 안 들어오겠거니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한 번 나가는 적이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요 장면에 대해서 미야자키의 다른 해석이 어떤 게 있었냐면 포녀가 인간 세계에 들어온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요 성전과 요 이거에.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게 출발을 어떤 걸로 생각을 해야 될까? 포니한테는 이걸 남에게 뭘 줘본 경험. 그리고 그 장면에서 포녀가 걔를 한참 보는 정지샷이 있어요. 그 마녀가 날 때 정지샷 썼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 개. 자전거 타는 톰보를 구하러 갈 때 그 빗자루냐 아니냐의 설이 있었던 그 탈 때 그 키키가 생각을 쫙 하는 거죠. 날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의식을 모을 때. 그다음에 키키가 처음 자기 마을을 떠날 때도 의식을 모아서 그때 되게 표정 좋죠. 두 표정 변화도 좀 있더라고요. 확 이렇게 가는 거랑 거의 비근하게 원래 포녀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캐릭터의 특징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데 생각한다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먹이고 싶은데 얘한테 바로 먹일 수 없다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그게 한 번은 포녀가 먹이를 준 경험이지 않습니까? 엄마 체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성으로의 핵이가 여기 강하게 걸려 있어서 요 장면을 가지고 미야자키는 너무 모성적이야. 비판도 하고 칭찬도 받는 그 장면인 거죠. 요 장면. 그런데 미야자키 해석은 엄마고 자식고 아무튼 그런 전형적인 거는 뭐 얘기할 거 없고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뭔가 주는 경험으로부터 가져가는 거고 이거는 포녀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씬이다. 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 포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쇼스케가 이제 자기 이름을 불러준 거. 뽀뽀. 뽀뽀. 걔는 뽀뽀를 또 뽀뽀를 좋아해요. 뽀뽀를.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랑도 쪽쪽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뽀뽀 지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야자키 영향을 받은 작품 인어공주. 아니 어떻게 인어공주가 이렇게 되지?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또 하나가 나츠메 소세키입니다. 이 작품일 경우에 이 작품 그리시기 전에 미야자키가 나츠메 소세키 전집을 독파하고 지브리 모두 나츠메 소세키 작품을 읽고 그런데 어디 그 나츠메 소세키의 쇼스케가 아마 거기에 나오는데 문 아닌가? 도련님에 나오지 않아? 어디 아. 주인공이잖아, 정말 쇼스케가. 네네네 문인가 뭐 하여튼 그 쇼스케가 소새끼의 주인공 이름인데요. 소설에 나오니까. 네. 응. 근데 전혀 그 네, 소새끼의 특징적인 어떤 네 박순쌤. 여기 책에 후지모토 포뇨 다음으로 등장한 세 번째 캐릭터인 소스케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문 주인공과 그래 같은 문이네요. 이름으로 문. 같다라고 네.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문에. 근데 문 주인공은 되게 좀 무거운데 이 지금 너무 막 그 사랑의 도지 다른 거. 그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게 그란맘마레가 어디서 왔냐면 이게 오피리아의 죽음이라는 셰익스피어 햄릿을 해석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야자키는 그 각다 쓰는 건데 어마무시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자기 스타일로 이 이미지를 차용하는 능력이 있고 세계를 되게 다면적으로 보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요 포뇨의 여러 가지인데 여기 이제 인간이 성장한다는 거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매우 중요하게 이 작품도 가지고 가면 키키랑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되게 선언적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그러니까 키키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가 왜 이렇게 돈 때문도 아니야, 친구 때문도 아니야, 이웃 때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혼자 끙끙거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야 있고 키키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령공주 그게 거기서 그 아시타카라는 남자아이가 자기 죄 아닌데 뒤집어 쓰고 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센가치로 친구를 대신해서 사과하러 가고 하울의 소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녀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키키와 요 사이에 많은 작품에서 헌신 그 다음에 이해 사랑을 한다는 게 그 사람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라는 거를 여기서도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면 이 장면을 왜 이렇게 많이 쓰지라고 생각이 됐는데 미야자키한테는 작품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뽀뽀신. 그런데 포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인간 이후의 삶을 예고해주는 요 씬이 중요하다.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런 모티프가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오고, 제가 이렇게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 닮지 않았나요? 네. 선생님, 근데 이, 진짜 좀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배 탄 부부 둘이의 옷 입은 게 같은 네. 시대 사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네네. 아, 그래요? 아빠랑 네네. 엄마가? 아빠랑 엄마요. 네네네. 근데 30년이면 양복, 20년 대 30년 양복 입으니까, 근데 아, 엄마의 저런 패션이 나올 때 아빠의 저런 패션은 진짜 아니, 저는 두 개가 너무 안 어울린다는 아, 들어서. 그러네요. 저는 레트로인가, 막 이런 생각하고 처음에는 뭐 현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머리 스타일도. 아, 근데 아빠는 너무 그냥, 아빠가 세련됐다고? 아니요, 너무 보통 그냥, 아, 네. 엄마 너무 세련됐다고? 세련됐다기보다는 너무 복고적. 아, 복고적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좀 톤의 차이도 있고, 선생님, 네. 만약에 그 부부, 그러니까 지금 그 토토로 선생님 말씀을 받아서 둘 중에 하나가 살아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게 왜냐면, 심령 애니메이션이. 왜냐면 할머니가 그 네. 얘기 하잖아요. 그 해바라기 집에서 누구지? 포뇨 보여줬을 때 임면허가 오면 헤일이 온다고 깜짝 네네네네네. 놀라잖아요. 네네네. 아, 그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거 아닐까? 옛날에 이런 애가 있었는데 뭐 사람을 그래서 진짜 그런 닮았어. 해설이 유튜브에 짤로 많이 아, 그래요?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선생님 근데 지금 생각하는 이 거. 괴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누군가를 그 얘기가 만약에 할머니가 애를 맞다면 살려야 된다. 토키오 애를 살려야 만들려면. 되고 그 부모 중에 하나는 살려야지 그 이야기를 애기한테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생각 네. 드네요. 그 해석이 가능하고, 자, 전체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살거나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이들 모두가, 이게, 제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의 문단속을 제가 못 봤어요. 못 봤고, 이 앞에 너의 이름 그거밖에 못 봤지만, 기억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억. 잊지 말아야 돼. 기억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방식, 그 다음에 혹은 리얼리즘의 문제에 있어서도 방식과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메시지 자체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전 이건 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기억과 망각,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해야 돼. 이것보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제 생각은 멈춰 있는데요.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라는 걸 따지는 게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야를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닐까요? 죽음과 삶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그 죽는 장면 되게 이렇게 많이 보셨죠? 쓰레기도 나쁘게 그리신 거라는 생각을 제가 못 받았는데, 쓰레기에서 포뇨를 만났지 않습니까? 미야자키가 저주는 나쁜 게 아니야. 저주가 너의 출발일 뿐이고, 모든 출발은 다 저주지. 그렇게밖에는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그렇게밖에 못 살게 한다는 점에서 저주죠, 저주. 그런데 그걸 나쁘다 할 거냐, 그럼 좋다 할 거냐, 시작이 거기라고. 요 관점을 밀어붙인다면은 살았거나 죽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산 거야, 죽은 거야,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삶에는. 그런데 그거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게 이제 후지모토고, 일어난 것만 거들어, 일어난 것만 건져 올려. 이게 이제 쇼스케 아버지 있고, 그리고 리사라든가 포녀라든가 그런 말에는 닥쳐, 덤벼, 일단 하고 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 계열이 뭔가 이상적이라든가 지금 있는 것을 붙들려고 한다면 이쪽은 죽고 사는 거 경계 자체, 그지?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죽고 사는 거의 경계 자체가 우리 예를 들면, 의수의족도 있고, 예를 들면 핸드폰 하도 많이 보니까 신체 어떤 부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저처럼 하도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발음 기능이 이제 퇴화한 거죠. 근데 여기도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면 마법을 잃는다고. 근데 그 벌어질 어떤 일에 부정을 넣지 말고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삶은 멈춤이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어날 일을 다시 생각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지. 뭔가 기억해야 될 그 자체, 세워야 될 꿈 자체, 그런 거를 붙들려고 하는 게 너무 리얼리즘적 태도고 직선적 세계관이다. 이런 게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여서 뭐 쓰레기라든가 죽음을 나쁘게 그리는 게 아니다. 이게 축제 같다. 그다음에 걱정이 없다, 진짜. 그리고 걱정 있었던 토끼 할머니마저도 마지막에 그 장면도 너무 재밌으셨죠. 그 할머니랑 후지모토의 대격전이 됐잖아요. 아니, 이 둘이 왜 싸우고 계셔? 일단 1차적으로 그 토끼 할머니가 남을 잘 안 믿으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계산 합리주의자잖아요. 합리주의자인데 되게 비꼬은 건데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거에 합리잖아요. 인면허가 오면 해일이 온다. 그러면 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후지모토도 합리주의자고 그다음에 이상주의자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 둘이 나중에 대격돌을 벌리는 와중에 이렇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도처에 이게 여기 왜 들어온 거야가 많아서 뭐 하울을 할 때도 하울은 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뭐 때문에 슬픈 거니? 이걸 우리가 못 따라가기도 한 점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여기는 서사적인 개연성이 왜 여기 설정되어 있나 이런 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경계를 횡단해야 되고 모든 일을 긍정해야 된다. 여기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요 아이가 그다음에 이게 녹음할 때 이것도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요 이제 지브리에는 사운드 담당하시는 감독이 있고 지금 이 작품이 다 50대 이상이 만드신 겁니다. 직원이 300명 정도 되고 포뇨에 거의 뭐 이 포뇨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 포뇨부터인가 엔딩 크레딧을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앞에 캐릭터 그리잖아요. 다시 하나 다 그리는 하나. 요 마지막 작업이 이 그림을 그려준 무드를 얼마나 캐릭터를 막 그리고 계시고 이 포뇨 콘서트 하는 거를 시사이시조 콘서트 티켓 그려주셨다고 시사이시조가 막 바쁘실 텐데 내 콘서트 티켓까지를 그려주시다니 우시던데 하여튼 포함해가지고 요 녹음을 할 때 녹음하는 담당도 되게 나이가 많으신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는 명절마다 나오고 텔레비전에 뭐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계속 틀리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데 다음 세대가 들었을 때도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애를 그래서 직원 애 데리고 와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운드를 다 맞춘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이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냈다고 이게 그리고 이걸 링크를 매치시켜서 그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아니 이게 대단해. 물에 들어가면 소리가 어떻게 써요? 어, 그러니까 반지를 하나 넣었더니 또 생일이 너무 쌩쌩 울려. 그래서 신문지를 물에 적셔 발라. 그것도 이렇게 너무 먹어. 그 다음에 뭐 온갖 걸 다 해가지고 적당히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리얼리티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까? 뭐 요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애가 아주 애들 중에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다시 보니까 이 앞부분에 막 온갖 생물들이 나오는 바다 씬이 이게 심해여 가지고 아주 중요했다. 바다가 아니면 안 됐다. 그다음에 물에 우리가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자.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지. 왜 그런 생각의 가능성을 넣을 수는 없는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선생님들 요 영화 아십니까? 이게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인데 물과 불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물은 잘 울고 불은 화를 잘 내는데 둘이 어떻게 사이좋게 요런 모티프예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놀라운 점은 물도 그런 말이가 무섭다잖아요. 얼마나 무섭냐고. 물거품처럼 무서운 게 어딨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한 존재를 가로지르는 성질, 그다음에 한 존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그 결들이 되게 복잡하고 많은데 쟤는 뭐야? 이게 너무 단순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경계를 넘나드는 점에서 이게 애들 영화인데 이 포뇨가 좀 도전을 되게 많이 한 거고 이 표면에서 이게 고정돼 있는 건 없다라는 거를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런 거 물이 이렇게
정말 물이 이럴 거, 이거를 제가 처음 그때 이게 개봉했을 때 봤을 때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물이 진짜 저런 거 같아. 이제 그때서야 그 미야자키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원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물을 물고기로 생각하는 심상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걸 끄집어낸 거지. 발명한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이 삽입충 찾으려고 막, 근데 여기 있다. 여기, 이게 이제 멸종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답게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필요한 게 사실인가? 직선의 세계?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7분이에요. 여기까지를 하고 그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는데요. 쓰레기를 그리는 것도 되게 이거 뭐, 아니, 장난같이 그리시기도 하고, 근데 쓰레기, 그 다음에 도처의 쓰레기가 있죠. 도처의 쓰레기가. 이런 건데, 쓰레기 위에 뭐 새우가 있고, 골프공도 있고, 뭐, 이거 마요네즈 병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쓰레기였고, 되게 사랑스러운 쓰레기. 그렇게 그려서 쓰레기라는 것이 뭔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바닷속에 있는 애들도 거기도 시체 천지고, 누구 입장에서 뭐는 쓰레기일 거고, 그리고 쓰레기가 영원히 쓰레기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쓰레기를 심하게 넣었다는 것 자체가 미야자키 하야오게 쓰레기가 그럼 나쁘냐고, 걔를 다 없애야 되냐고, 그러니까 없앨 수 있냐 없냐 문제를 떠나가지고 태도로서 당신 집에 쓰레기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를 당신은 그냥 받아들일 거냐고. 근데 쓰레기가 언제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유사 이래로 다 나왔을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된 거. 그래서 이 쓰레기에 대한 생각도 포함해가지고 그건 없어져야 되고 나쁘고 죽음 이후인가? 이렇지 않다 그래서 그 키키의 돈 빼는 장면에 쓰레기통 그 우리가 봤는데 그건 그냥 더미를 이뤄가지고 뭐가 뭔지 되어 있었고 하울에 이런 거 쓰레기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이 막 늘어져 가지고 술 주정뱅이들이 골목에 처박혀 있고 그런 것보다 제 눈에는 그다음에 특히 포녀를 만날 때 그 어린이집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그 요양원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마을이 그렇다, 뭐 젊은이들이랑 없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경계도 애가 왔다 갔다 넘잖아요. 그리고 이건 해바라기 집 나무야. 그런 게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막 넘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 포녀를 처음 만날 때 그 바닷가에 쓰레기를 너무 잘 어우러지게 거기를 파스텔로 미는 거예요. 그 경계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죽음도 쓰레기도 이 미야자키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조금 더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9분 땡이네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